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의 선효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단이 되게 높네요. 그쵸? 저희 거의 전반 이렇게 앞에 이진영 교수님과 다른 샷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찍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느라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그래서 힘든 발걸음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알찬 힘들게 오신 만큼 재미나고 알찬 정보들과 이제 강의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오늘 재미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 강의는요,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목이 뭘 활용하는 아동영어 교육인가요? 유튜브 활용. 네,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모두가 알 만큼 굉장히 많이 핫하고 이제 트렌드해져 버린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하나의 검색 사이트 아니면 뭐 정보 사이트 같은 곳이 유튜브가 됐는데요. 오늘 저는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특별히 아동 영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 핸드폰 있으시죠? 자, 핸드폰으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그래서 사실 육아도 해야 되고 학교 일도 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일도 많고 좀 바쁜 와중에 주말을 뺏어 왔거든요. 주말에는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돼야 될 아이 순위가 뭘까요? 먼저 제 아이는 어립니다. 어린 아이가 7살과 10살의 아이들이 있으면 가장 1순위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엄마의 역할이에요. 저 아이들을 둘을 떼놓고 왔는데 저에게 가장 오늘 큰 미션을 저희 딸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하는 게 저희 집에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이 햄스터가 지금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냄새도 좀 나고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자꾸 물목욕을 시키자고 우리 딸내미가 쫄라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목욕은 햄스터는 시키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잠깐 1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햄스터 물 목욕시키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께 오늘 가장 좋은, 먼저 제가 첫 강의자로서 저희 크리스마스 포장이 된, 네, 여기 박선주 선생님,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물 목욕 시켜도 되나요?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유튜브. 아, 네. 또 다른 사이트에서 찾으신 분? 네이버. 네. 또 어디서 찾으셨나요? 네? 크롬. 네. 자, 또 저기 뒤에 맨 뒤에 늦게 오신, 네,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어디서 찾으셨나요? 유튜브에서. 네. 또 다른 사이트에서 혹시 네이버에서 찾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찾았다. 네. 그리고 뭐 크롬, 구글, 뭐 인스타. 네, 인스타 있으시죠? 자, 이게 요즘 죄송합니다만 어떤 검색창을 쓰느냐가 여러분들이 연령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찾으셨으면 죄송하지만 좀 올드하신 분들이고요. 유튜브, 인스타에서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린 건 저 물목욕하는 거 저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찾아봐서 아는데요. 요즘 아이들한테 정보가 뭔가 검색해야 되고 탐색을 해야 되는 정보를 미션을 줬을 때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다 핸드폰 웬만한 아이들 다 갖고 있잖아요. 초3 이상이면 없는 아이들은 거의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미션 줬을 때 어느 사이트에서 찾느냐를 보시면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네이버를 좀 많이 찾는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뭐 하면 유튜브를 찾아요. 여기 젊으신 분들인 거예요. 유튜브 찾으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대형마트 뭐 이런 데 많이 찾고 뭐 전통시장들이 조금 약소해지고 뭐 힘들어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요즘 트렌드와 젊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요 쉽게 정보 얻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가 마냥 100% 좋은 거는 아닌데요, 아이들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고객의 니즈를 좀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르치는 교사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건데요, 저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를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카나 가르치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아이들한테 유튜브에 있는 자료,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두 번째 미션은요. 이따 제 강의 끝날 때쯤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우리 아들에게 엄마 가서 오늘 구독자 몇 명 만들어 올게 했더니 빨리 가! 라고 외치면서 저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유튜브 세상에서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좀 정보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요. 자, 크게 4섹션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 특별히 유튜브 활용해서 아동을 위한 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아동 영어 교육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과 자료들, 컨텐츠들이 유튜브 안에는 많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선별돼서 가르칠 수 있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쌍코TV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뭐 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유튜브 채널에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가장 기초 단계인 입문의 과정을 저와 함께 잠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자, 영어 교육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까 그리고 검색하셨던 여기 박선주 선생님 좀 이따가 선물 하나 뒤에 가서 가져가 주세요. 자, 언제 영어 교육하면 좋을까요? 가장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말 배울 때.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 한글을 말할 수 있을 때. 네, 좋습니다. 또 누구예요? 하고 싶을 때. 누가? 학생이? 내 애가 하고 싶다 그럴 때 호기심이 생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 영어학원 가고 싶어. 영어학원 다니고. 아, 그런 말을 할 때 혹시 죄송합니다. 애기 있으세요? 네. 몇 살일까요? 7살. 7살, 4살. 딱 맞네요. 네. 엄마 나 영어학원 보내줘 라고 할 때 좋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런 분들은요, 여기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뒤에 이거 막 넘어갔네요. 제가 막 보여줬던 이런 걸 보시면서 뭔가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신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니 본인의 생각이신가요? 네. 애기들 그냥 어릴 때 누워있을 때 엄마만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정답은 없어요. 저는 조기영어 교육이 전공인 사람이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무슨 영어야, 스트레스밖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태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큰 아이를 저는 태교 영어를 했던 아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로 태교를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제 직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신했을 때 학교 가서 강의했고 영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는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얘가 영어 동화책들을 읽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집중력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책에 대한 집중력이, 영어 책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머리가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사운드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를 이제 좀 뒤에서 이제 3가지 이유로 얘기를 할 건데요. 영런할 때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부로 배우지 않고 놀이로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영어 언제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뭐 좀 빠르신 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자,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나요? ABCD. 좋습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Yes, right. This is a book, this is a pen. 뭐 이렇게 배웠죠. 문자 언어로 배웠어요. 그리고 A, B, C, D라는 거가 문자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문자 언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어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고방식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영어를 배우는 거의 시작은 영어의 음성 언어를 듣는 것부터가 영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저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시작한 것 같아요. 집에 엄마가 그 윤선생 테이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화책들을 집에 막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그럼 엄마 없을 때 집에서 혼자 그거 틀어놓고 그냥 동화책 보면서 노래 듣고 했는데 그게 저는 영어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뭐 누가 저한테 이건 A야, 이건 A라고 읽고 뭐 B라고 읽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영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거, 이게 바로 조기 영어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태교 때부터의 영어 교육은요, 이런 음성 언어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영러너들이 막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들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영어 책 있나요? 아니요. 책 하나도 없어요. 영어를 맨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책으로 배우는 문자 언어의 영어 교육이 아니라 음성 언어 위주의 듣기 말하기 위주의 모든 바디 파트를 활용해서 영어의 사운드들을 한국어의 사운드와 다른 시스템을 자꾸 귀 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영어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육 반대예요, 막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교육의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우신다고 한다면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 연필을 잡고 공부하고 있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 막 웃고 있고요. 재미있게 뭔가 바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고 있어요. 둘 다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는 체계 없이 이런 모든 신체 바디 파트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영어 활동이 진행될 수 있지만 학년 수준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인지 수준이 아이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활동에 유치하다 느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 모습은 학습이라고 이름 붙여봤고요. 이건 습득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데요, 학습으로 접했어요. 학습으로 배웠어요. 습득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의 사운드들에 노출이 되고 영어로 많이 듣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 퐁당 빠져있는 모습이 돼야지만 영어가 습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이론에 입각해서 조기 영어 교육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언어 습득 장치입니다. 이건 첨스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머릿속에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주장이에요. 근데요, 이 디바이스가 있으면 어떤 언어에 노출이 되든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 같은 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를 들으면 일본어로 이렇게 이 디바이스로 들어가면 해석이 되고, 영어를 들으면 영어 해석되고, 중국어 들으면 해석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디바이스 있겠네. 태어났으니 우리 인간이니까. 죄송하지만 이 디바이스는요, 근데요, 12세가 되면 사라지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적기가 있습니다. 언어의 critical period라고 하는 결정적인 학습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언제냐? 이 LAD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이 critical period라고 해요. 그 시기가 바로 1세에서 6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어의 좋은 양질의 언어에 노출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언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때 이 LAD가 왕성한 시기 때 영어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Cognitive Acquisition Device예요. 인지 습득 장치인데요. 이 어렸을 때는 뭔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도 좀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이런 인지적인 습득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gnitive Acquisition Device가 있는
영런어 때 영어를 가르치면 우리들은 조금 한 단어 사이에서 무슨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사전 찾아봐야 되고 뭔가 화장실 갔다가 마지막 정리 안 하고 나온 느낌이어서 견딜 수가 없고 공부 안 한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림에서 나오는 클루드를 활용해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인지습득 장치가 있는 영런어 때 영어를 가르치면 모르는 어휘들도 잘 상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sensitive device라고 해서 민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삐아제가 영유아기를 단계를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유아기 단계 취약 전 아이들을요, sensitive stage라고 했어요. 굉장히 민감한, 감정적으로 감성이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별거 아닌 걸로 애들 보면 울잖아요. 별거 아닌데 자꾸 삐져서 울고 슬퍼 울고 세상 슬프고 좀 뭐 사탕 주면 바로 끝이고 우리 성인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다 하면 그분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죠? 약간 조울증 환자같이 취급받죠. 근데 우리 유아기 아이들은요, 이런 센시티브 디바이스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걸 이상하다고 타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어를 들려주면요, 그걸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언어를 원어민 데려다 놓고 말해봐 하면 실수할까봐 얘가 말하는 말 못 알을까봐 뭔가 감정적인 필터가 막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sensitive device가 있는 영런어들은요, 그런 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휘를 처음 듣는 단어를 들어봐도 자신감을 가지고 발화할 수 있고요. 감정적인 표현력과 함께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ensitive device, 그 다음에 cognitive device, acquisition device,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는 영런어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세 가지로 조경어 교육의 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younger the better 이라고 조경어 교육 찬성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영어 좋은 환경을 노출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의 환경별로 언어 입력에 한번 시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세 가지의 우리 영어 교육의 환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L1. L1은요, First Language. 영어가 모국어인 환경. 그 다음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제2 언어인 환경.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 ESL 환경이에요. EFL은요,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예요.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 어느 나라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EFL 환경으로 나눕니다. 왜 나누냐? 언어의 인풋 환경이 양이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L1의 환경은요, 부모, 형제, 동료, 사회, TV, 잡지, 뭐 책, 교사에게서 모든 영어 인풋 양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받을 수 있어요. 자, ESL로 넘어가도요. ESL 엄마들은요, 홍콩 엄마들 영어도 하고요. 그다음 홍콩어도 하죠. 관동어라고 하나요? 하죠. 형제 자매랑도 영어로 소통되죠. 동료 친구들이랑 학교 가서도 돼요. 그 다음에 사회, 학교에서 배운 영어 집 밖으로 나가서 마트에 가면 써도 다 의사소통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신문 잡지도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책도 영어 책들 굉장히 많아서 자연스럽게 두 언어가 바이링구얼이 당연히 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인풋량이 둘 다가 동일한 반면 EFL 한번 볼까요? 부모님 영어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실 것 같아요. 자, 형제 자매 영어로 말 절대 안 하죠. 뭐 학교 가도 안 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 마트에 가서 영어 했다가는 총 맞을 것 같아요. 잡지 책 뭐 다 안 돼요. 가끔은 영어 학원 가면 영어 선생님이 조금 말해 주시죠. 인풋 양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너는 영어를 못할 수가 있니? 라고 타박하시는 EFL 환경에 있는 엄마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 영어 학원 그래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6년을 보냈는데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야? 돌만 내셨죠. 인풋량을 안 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요 아이들 아니면 최소 ESL 환경의 아이들만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가셔야 돼요.
인풋량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영어의 노출 시간을 정리를 해봤어요. L1에서는 at least 16hour예요. 하루가 24시간이면요.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영어로 인풋이 되는 거예요. ESL도 거의 비슷해요. 뭐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4시간은 뭐 우리 그냥 마더텅으로 할 수 있다 치고. 자, 퀘션 마크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쓴 학생이나 아이나 애들에게 영어 인풋 얼마나 하루에 주시나요? 24시간 중에 저도 계산해 봤어요. 저희 아들 영어학원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가서 한 2-3시간 있다 오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후하게 점수를 준다고 해도 하루에 30분? 1시간? 많이 주면 1시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영어를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재미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그냥 뭐 책 보면 되잖아가 아니라 요즘 초등학교 교육의 초등교육과정의 영어 교육의 학습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읽고 쓰기를 잘하고가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초등교육과정 6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듣게 해줘야죠. 말하게 해줘야죠. 저희 아들이 3학년이거든요. 가자마자 배우는 영어책이 이제 3학년부터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A, B, C, D 나와요. 엄마 근데 영어 선생님 발음 되게 구려. 우리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발음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A, B, C, D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쓰고 보이, 단어들 조금 이제 2학기 되니까 보이, 걸 뭐 이런 거 나와요. 선생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글씨에 있는 거를 찾아 쓰면 돼요. 그게 초등교육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라네요.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노출 시간이 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 이 교육 환경과 대한민국을 모두 다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환경에서 최대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런어 때부터 음성언어 환경을 좀 많이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되시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한 달 살이, 뭐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대구 나가시면서 자꾸 노출시켜 주시는 것도 좋아요. 또 뭐 국제학교 보내실 수 있지만 돈 되게 비싸요. 학비 비싸요. 그다음 뭐 영화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 지금 제가 다 타이핑 해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영화 뭐 서브스트릭 없는 걸로 보여주는 거, 뭐 많이 들려주는 거, 그다음 영어 노래 많이 들려주는 거, 그다음에 뭐 영어 챈트 많이 들려주는 거, 뭐 DVD도 영어 DVD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 영어책 많이 read aloud 읽어주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입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집어넣었어요. 제 강의가 유튜브인데요. 가장 마지노선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사실 유튜브예요. 저희 아이들 너무 유튜브에 노출돼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폐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유튜브 본사, 미국 본사에서도 영런어들을 위한 그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지금 블락시키고 있어요. 영런어들한테 유해한 컨텐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유튜브로 영런어들 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 버시기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요 책을 좀 멀리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리드 알라우드와 다양한 책들 많이 읽어주신 다음 부교재로, 부수 자료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제가 그 리드 알라우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영어책 진짜 많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독서가 읽기 훈련을 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성공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실 때 독서 읽기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읽기 훈련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해요.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한국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영어 책도 잘 읽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책이든 많이 읽혀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읽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언제 한글책을 읽게 되나요? 보통 몇 세 정도 되면? 혼자서. 6세. 또
한 7세? 6, 7세 되면 혼자서 떠듬떠듬 책을 읽어나가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자, 좋아. 이제 혼자 너가 한글 뗐으니까 뭐 기억과 모음 만나서 애가 보니까 이제 한글 조금 떴던 단어 읽어요. 책을 이제 주면서 이제 혼자 읽을 수 있는 시기야. 너 혼자 읽어. 책을 줬는데 애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고 엄마 나 너무 머리 아파. 나 안 읽고 싶어.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있죠. 저희 집에는 있어요. 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세 페이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한 3권 읽자 하면 한 권 읽고 나면 보면 사라졌어. 침대가 누워있어. 너 왜 그래? 그럼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또 읽기 싫으니까 지금 괜히 투정 부리는 거다. 떼쓰는 거지? 라고 하는데요.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읽기 훈련이 이 친구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읽기 훈련이 읽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전두엽에서 모든 뇌 전반에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읽기가 되거든요. 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읽는 단어를 읽어나가는 순간 이 단어의 뜻이 나한테 독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reading is fun. reading for pleasure. 즐거움을 줄 수 있는 reading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reading for decoding이에요. 해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라인 바이 라인 넘어가는 게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머리에서 막 계속 돌아가니까 한 페이지 읽었더니 스트레스 너무 피곤한 거야.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지금 읽는 아이 수준의 책보다 좀 낮은 거를 읽게 해주시거나 그 다음 조금 더 부모님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eading for fun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잘 읽게 되고요. 잘 읽는 친구들이 잘 쓰게 돼요. 그러려면 많은 리스닝 인풋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Therapy Dog for Reading이라는 친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얘가 Reading Dog이에요. 영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 지금 강아지 목에 빨간색 스카프 끼고 있잖아요. 훈련된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친구들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아이들 읽기 훈련시키실 때 혼자서 큰 소리로 읽는 read aloud를 많이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자꾸 너 오늘 read aloud 2권에 3권에 했는데 애가 점점 엄마 한 권만 하면 안 돼?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읽으라고 하고 귀는 여기에 가 있고 엄마 몸은 저기 있는데 귀는 애한테 이렇게 가 있어. 하나 단어 틀리면 다시 발음해봐. 틀렸어. 다시 읽어. 너무 지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눈치 보느라 책 독해 이해하느라 리딩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강아지한테 읽어주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 지적질 안 하거든요. 너 목소리가 발음이 어쩌다 저쩌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요. 책을 굉장히 떠듬떠듬 읽어요. 근데 이 강아지한테 읽어주고 나서 자기가 강아지한테 읽으면서 제가 정서적으로 인간한테 읽어주고 사람한테 읽어주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나한테 지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되게 편하게 책을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집에서 책을 읽게 하시는데 웬만하시면 간섭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할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것도 언어 발달이 굉장히 좋거든요. 역할놀이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 만들어내고 자기 소리 들어요. 이러면서 또 책과 글씨와 연결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또 어떻게 부수 자료로 활용을 하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는요 아이들에게 많은 영어 인풋량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러너들한테 어떤 인풋의 컨텐츠를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크게 섹션을 한 3개로 나누어 봤어요. 먼저 Phonemic Awareness라고 하는 음소인식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영어 교육 내가 조카나 누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라고 질문 드리면 뭘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시길래요? 영어 처음 배우는 애야. 5살 내 조카를 영어를 가르치려고요. 뭐 가르치실 거예요? 알파벳. 좋아요. 또 phonics. 좋아요. 우리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phonic스가 인사하는 거. 좋아요. greeting 하는 거. hello,
그렇죠. 의사소통 스킬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좋아요. 자, 우리는 근데요, 정답이 나왔어요. 파닉스가 영어 교육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닉스가 뭐냐 하면요, 정답부터 드리면요, 파닉스의 영어 교육의 시작은 파닉스가 아니에요. 파닉스는요, 문자 언어를요, 디코딩하는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는 에 소리가 나고, B는 B 소리가 나고, C는 크 소리가 나서 C-A-T가 써있으면 크-에-트 blend together, cat라고 읽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파닉스예요. 근데 영어를 아직 cat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본 친구한테, 크-에-트 개별 음가의 사운드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애한테, 자, 이거는 C야, 크야, 외워. 크, 에, 트, 캣, 써. 10번 써. 10번 듣고 따라해. 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영포자가 나오고 영어 재미없어, 싫어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다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빙산의 처음 스타트를 파닉스로 시작하시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게 phonemic awareness예요. phonemic awareness 뭐냐면요, 이런 자꾸 사운드들을 우리 모국어가 한국어인 친구들한테 한국어와 영어의 사운드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운드들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 이질감을 없애주는 게 phonemic awareness 순서의 단계예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I'm a little deep but short and stout. Here is my handle, here is my stout. 하면 아이들이 자꾸 이 노래를 계속 노래 율동과 함께 불렀는데 듣다 보니까 I'm a little deep but short and stout, spout, shout, out. They are the same rhyming words, same ending sound. 엔딩에 똑같은 사운드가 자꾸 들어있네? 라는 걸 발견하게 만드는 게 phonemic awareness예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많이 들려주셔야 되고요. 영어 챈트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동화책들도 많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냥 Hello everyone, I'm a teacher, I'm your teacher 라고 하는 선생님 딱 만났을 때와 그런 이야기들, 영어 사운드들 좀 많이 들어보게 돼요. 헬로우란 말 내가 어떤 동화책에서 자꾸 읽어봤는데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 만들려면요, 뇌의 시놉시스라고 하죠. 뇌에 연결되어 있는 막 가지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는 친구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시놉시스들이 영어의 시놉시스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phonemic awareness 훈련으로 영어 노래와 챈트들을 어렸을 때부터, 태교 때부터 많이 들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된 친구들은 파닉스 진도가 금방 빠져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와 phonemic awareness로 많은 노래 챈트들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닉스의 문자 언어들을 좀 노출시켜서 들었던 사운드와 문자 언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리딩의 책의 즐거움들을 함께 read aloud 해주시고 스토리텔링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위해서 저는 오늘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요렇게 영러너들에게 phonemic awareness와 파닉스, 그 다음에 리딩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는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는 분? 네, 헤이진이 선물 주세요. 자, 헤이진이,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뽀로로보다도 유명한 아이가 헤이진이 유튜브 스타입니다. 두 번째, 캐리, 여기 회색 진 선생님 좋습니다. 캐리 TV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또 채널이에요. 요즘 유아 유치부 아이들한테는요 핫한, 거의 뽀통령과 같은 친구죠. 요즘 깨통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리 TV라 그래서. 자, 새로운 얘기들 막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분 누굴까요? 엘리, 그렇죠. 엘리 누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선물 받아요. 자, 엘리 여기 맞춤하셨대요. 자, 엘리,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스타예요. 엘리 언니. 자, 그 다음 얘는 누군가요? 보람이. 보람이 좋아요. 보람이 맨 뒤에 계신 분. 보람 이거 봐요. 지금 모르시는데 여기 유치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보람이. 물론 여기 나오는 아이들보다도 더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00%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스타들로 담았어요. 자, 그 다음 얘 모르시는 거예요? 얘 돈 제일 많이 벌죠. 맞아요. 얘는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제 강의 듣고 가서 다른 애 몰라도 얘만 알고 하시면 돼요. 저희 딸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겠네요. 아유, 이런 효녀가 이렇게 나면 좋겠는데 제 딸 아니고요. 네, 보람이란 아이예요. 보람튜브라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서 광고 수익 제일 높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광고 수익이 제일 높은 아이. 뉴스에서도 났어요. 얘 때문에 얘네 엄마 아빠가 강남에 빌딩 몇 개를 사고 엄청 94억짜리 네, 빌딩을 샀대요. 네, 이런 굉장히 잘 키운 아이. 네. 자, 그다음 얘는 누굴까요? 흔한남매. 네, 흔한남매. 얘도 요즘 막 라이징한 핫한 스타죠. 자, 중요한 거. 자, 그러면요. 이 아이들의 구독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2만, 37만, 보람TV 얘는 226만이고요. 캐리TV 202만, 그 다음 흔한남매도 요즘 막 올라오고 있는 168만이고요. 중요한 건요, 보람이에요. 보람이가요, 채널이요. 지금 제가 이거 만든 지 조사하다가 저는 채널이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얘한테 보람튜브가 채널이요, 한 5-6개가 더 있어요. 엄청난 웬만한 대기업 같은 아이거든요. 구독자 수가 13,001만, 15,036만이에요. 자, 뭐 가미설 사실 안 오시죠? 얘가 그러면 얼마 정도를 버는지 2019년 5월 6일날 게재된 신문에 나왔는데요. 광고 수익 1위가 보람튜브로 지금 나왔어요. 보면 미국 유튜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광고 수익 1위인 채널이 바로 보람튜브래요. 보람튜브 중에 첫 번째 채널인 보람튜브 토이 리뷰. 얘가 월 수익이 160만 달러예요. 19억이에요. 월 수익이요. 연 수익이 아니고요. 월 수익. 그 다음에 2위가 또 같은 업체이신 보람튜브의 때 또 다른 채널이신 보람튜브 브이로그가 17억 8천만의 월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채널이 한 4-5개가 더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만 보고 요즘 이제 유튜브 시장 뛰어들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영어 교육하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뛰어들지 마세요. 굉장히 요즘은 좀 정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더 이제 지금처럼 예전처럼 수익을 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얘 매달 37억 이상의 돈을 벌어가는 보람튜브 아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보람튜브 브이로그에서 영어로 브이로그인가 토이 리뷰에서 영어 콘텐츠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말은 한국말과 영어를 조금 단어 수준으로 섞어 쓰고 서브스트릭을 영어로 좀 써놨어요. 근데 영어가 엉망진창이에요. 말이 안 되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애들 유튜브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주다가 엄마 하나만 하고 딱 봤는데 밑에 영어가 나오고 뭔가 영어로 소리를 내네? 그럼 그래 이거라도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닌 콘텐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된 콘텐츠들을 조금 웬만하면 안 보여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유튜브를. 그렇다면 조금 제대로 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콘텐츠를 좀 선별해서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채널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포네미가 위니스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어 노래, 챈트, 동화들 들려줘야 된다라고 했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채널은요, 코코멜론이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여기는 전체 그 유튜브 전 세계 채널 중에서 탑 3 하는 구독자와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시청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nursery rhyme, song, chant, storytelling, 스토리북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양질의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보면 돈 많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막 만든 콘텐츠 아니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것만 그냥 쭉 보여주셔도,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우리 딸 요거만 보게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채널 하나 또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요, 추추TV Nursery Rhyme이라는 채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채널과 아까 코코멜론이랑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림 그 텍스트가 좀 비슷하잖아요. 같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살짝 생각이 드는데, 이 추추TV도 전 세계 그 탑 10 중에 10위 안에 드는 컨텐츠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이렇게 좀 탑 위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검증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들어볼 때도 많은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집에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슈퍼 심플송을 많이 알 거예요. 영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많은 영어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ther Goose Club도 되게 좋은 많이 활용하는
채널인데요. 아까 거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영어 노래를 보여준다 하면 마더걸스 클럽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탈수고 나와서 실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들도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 진짜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더걸스 클럽 플레이하우스는요. 여기는 노래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얘네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른들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노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실 요게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어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냥 영어 친구 한 명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요거 보면서 영어 친구 사귀는 요런 환경들도 조금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닝 스테이션은요. 제가 좀 좋아요. 우리 올드한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나와서 약간 풍이 올드해요. 애들은 좀 싫어하는데 요런 것들도 니즈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 지도용으로는요. 제가 오늘 파닉스는 한 3가지 소개할 건데요. English Sing-Sing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알파벳별로 사운드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고 음가들을 소개하고 읽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TV 1, 2, 3라고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베이비 빅마우스라 그래서 이건 좀 영러너들 더 어린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 아이들 있죠. Under 5 years old인 아이들이 보면 좋아해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동그란 빅마우스의 그 플라스틱 볼 같은 걸 가지고 아이들이 막 놀이를 하면서 영어의 파닉스 음가들을 익힐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만 막 들려주시지 말고요. 노래, 스토리 뭐 같이 다 노출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read aloud 해주는 스토리 채널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채널들 사실 좋아요. 엄마가 책을 혼자서 막 다 읽어줄 순 없잖아요. 물론 이 채널에만 의지하시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스토리북을 영어 스토리북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도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채널인데요. 트리하우스 디렉트라 그래서 영미권에서 실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영어 카툰들을요 쫙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플레이하면 한 1시간가량이 쭉 그 시리즈물들이 쭉 나와요. 이 채널 안에 들어가면 진짜 요즘 그 미국 아이들, 영국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만화들이 다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은 제 채널을 또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쌍클로 TV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옆에 보면 구독자가 140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엄마 구독자 200 만들어 올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쌍클로 TV를 지금 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 채널 만든 이유는요. 저도 되게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희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영어를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조금 이런 막 이렇게 액팅하는 거 좋아하고 화면에 나오는 거 되게 하거든요. 연기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유튜브 언제부터 찍어달라고 엘리 언니처럼 자기들 유튜브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럼 애들이랑 놀아주자 하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 좀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올려놓으면 우리 딸내미 들어가서 보겠네. 네, 요런 차원에서 지금 소소하게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올려놓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 제가 뭘 만들어 놨냐 하면 아이들한테 스토리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책을 제가 집에서 읽어줄 때도 있지만 이 책 좀 여러 번 더 읽어봤으면 하는 때 엄마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어주실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틀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스토리텔링 한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오늘 뭐 유치원 갔다 왔을 때 우리 딸한테 오늘 그거 쌍클로TV 스토리텔링 그거 브라운 베어 좀 봐. 그럼 그거 좀 볼 수 있도록 요런 스토리텔링 채널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놀면서 아이들 놀이 영어 채널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아이들이랑 그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뭐 영어의 기본적인 개념들 같은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학가다 채널인데요. 이거는 저는 아까 이재용 교수님 소개하신 대로 그 유대인 교육의 하브루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요즘 하브루타는 좀 그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수 방법인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는 굉장히 하브루타와는
반대가 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렉처는 하브루타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브루타는 질문을 던지고 얘와 둘이서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수업이 하브루타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 하브루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전제돼야 되는 게 책에 대한 아니면 디베이팅 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읽어야겠죠? 책을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 교육에서 하브루타 하는 교실에 가면요, 애들이 하브루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따만한 책들을 엄청나게 읽고 들어가요.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보를 가지고 친구와 디베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친구들이 하브루타가 될 수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맛을 내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핫가다 하브루타예요. 이 핫가다에서는 아이들과 하브루타 할 내용에 대한 그 텍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보고 그 다음 하브루타를 엄마가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봤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얻고 엄마가 집에서 하브루타로 토론하고,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bedtime 스토리로 제가 하브루타를 좀 진행을 합니다. 또 아이들 잠자기 전에 스토리 좀만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제가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놨거든요. 이 15분짜리 틀어놓고 제가 혼자서 그냥 저도 여유롭게 씻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한테 그 탈무드 이야기나 아이들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이슈들을 스토리를 텔링을 해놨어요. 그 아이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 마지막에 퀘션을 줘요. 자, 너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너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너의 생각 내일 아침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컨텐츠가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bedtime 스토리 주는 긍정적인 장점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첫째는 정서적으로 편안할 때 듣는 이야기들은 쉽게 아이들의 이너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브루타로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너무 지났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걸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실습은 못하고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그 쌍꺼 TV는요, 100% 저의 셀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핸드폰으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시간 되실 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쌍꺼TV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영상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하시려면 요런 카메라 거치대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누가 찍어주실 분이 남편이 한번 찍사가 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굉장히 요즘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싸게 팝니다. 자, 얘 하나가요, 제가 쓰는 사실 저희 뭐 살림 다 드러내는 거죠. 좀 창피하긴 하지만 별거 없거든요. 이 마이크와 라이트와 카메라 거치대까지 3개가 3박자가 한 번에 끝나는 아주 저렴한 거치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앞에 세워놓고 찍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찍는데요, 집이 좀 배경이 조금 맨날 치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다 하면 이 옆에 있는 배경 스크린을 하나 사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사서 그냥 여기 벽 한 면에다 붙이시고 내려놓고 찍으시면 돼요. 찍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그 편집기는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편집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모두 들어가면 키네마스터 하면 모두 나오거든요. 다운받으시면 공짜인데요. 공짜 버전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영상 한 6, 7개 정도는 공짜 버전으로 저도 만들어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키네마스터를 다운을 받으셔서 다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에 플러스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르면 바로 이제 화면 비율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3개 중에 어떤 비율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예요. 영상 찍을 때 가장 기본은요, 여러분들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실 동영상은요, 세로로 찍으시면 안 돼요. 가로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로 찍으면 영상 중에 여기 양쪽 사이드는 블랙으로 나와요. 그래서 늘 영상 유튜브에 올릴 걸 찍으실 거는 가로로 찍으시고, 비율도 요걸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비율까지 선택하고 나면 짠 하고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 옆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카메라 안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들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올리고 싶은 영상들을 사진들을 클릭해서 서밋 저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짜라잔 하고 내가 클릭한 영상이 여기에 밑에 하단에 올라갑니다.
그럼 요 위에 내가 올린 영상들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자막도 집어넣고 음향도 집어넣고 배경 BGM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 자막 넣는 거랑 음향 넣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속성으로 설명만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강의한 나눠드린 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자막 넣기는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동그란 요런 화면에 레이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여기 텍스트가 나와요. 요걸 클릭 꼭 하면 내가 이런 자막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보드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타이핑 하시면 돼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 원하는 위치에 얘가 내가 집어넣은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다른 위치로 좀 영상 이쪽에 나는 한 3초 정도 되는 부분에 이 자막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얘를 꾹 누르시고 옆으로 미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막까지 넣고 나는 오늘 배경음악까지 좀 넣고 싶다. 배경음악과 자막까지 들어가면 사실 영상의 콘텐츠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 정도로만 해서도 굉장히 파워 유튜버가 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경음악도 집어넣을 수 있게 음악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 오디오에 누르면 이 앱 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눌러서 음악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음악 들어보시고 클릭하셔서 플러스 누르고 클릭하면 음악이 여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내가 선택한 노래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클릭해서 꾹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얘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원하는 사실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다 편집을 넣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편집을 했다 하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 위에 요걸 누르면 얘가 바로 이렇게 화질과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HD 720 정도나 아니면 SD 540 정도 하면 핸드폰으로 보는 화질로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나는 뭐 TV까지 보고 데스크탑에서도 볼만하게 하겠다 하면 HD 720 정도 아니면 그보다 높아지면 좀 용량 많이 차지하니까 요 720이나 540 정도로 하시고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 내가 오늘 편집한 영상 일로 떠요. 그럼 여기서 공유 버튼이 나옵니다. 이 공유 버튼, 제가 오늘 이 키네마스터를 소개하는 이유가요. 바로 유튜브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공유하기 어떤 사이트에 할 건지가 나와요. 이때 유튜브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이걸 하시기 전엔 유튜브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구글 계정이 만드셔서 유튜브에 가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유튜브 누르시면 요렇게 내가 만든 영상이 쫙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요. 프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 유튜브 채널로 바로 짱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원하시는 이 영상의 제목, 설명 집어넣으시면 영상이 업로드 이렇게 하고 마지막 화살표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유튜브 제가 크리에이터 파워 유튜버가 되라고 이걸 소개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뭐 숙제로 너희들이 오늘 배운 것들 유튜브에 찍어서 업로드 해봐. 뭐 이런 숙제를 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배웠던 애니멀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북을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 리드 얼라우드 하신 거를 올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채널 오늘 가서 3번 듣고 와. 숙제로도 내주실 수 있고 하시면 그냥 쓰는 숙제 애들 싫어하지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못 해봐 하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 따라하고 숙제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티칭의 좋은 메소드로 유튜브를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